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 조다니엘입니다. 이번 주 우리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국방 뉴스의 밑줄을 그어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군의 새해 첫 주 모습과 신년 인사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정치훈 기자, 김동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새벽에 초계 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이란 뜻이죠. 네. 대통령이 새해 첫날에 공군 지휘 통제기인 PSI에 탑승해서 초계 비행에 나선 내용입니다. 오전 6시 30분부터 2시간 남짓인 건데 초계 비행은 적의 공습으로부터 특정한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입니다. 네. 청와대는 국군 통수권자가 PSI에 탑승한 것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PSI를 탄 상징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이죠. 네, PSI는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네. 공중 감시, 또 조기 경보, 지휘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런 핵심 전력을 운용한 것은 한반도 주변 영공을 돌아보면서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네,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영공에서 국토를 둘러보면서 대통령이 또 어떤 당부의 말을 남겼죠? 근데 사실 당부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대통령이 초계 비행을 진행을 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겠죠. 2737기 그러니까 PSI기를 엄호하는 F-15K와 KF-16BN 평대장으로부터 이제 엄호 전력을 받으면서 네. 엄호 전력 임무 수행에 대해 보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은 영공 방위와 완벽한 엄호 임무를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다면서 여러분의 비행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 그리고 안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초기 비행이 처음이라고 청와대에서 밝혔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대통령이 새해를 맞은 거죠? 네, 문 대통령은 2018년부터 취임 후에 3년 동안 새해가 되면은 우리 사회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을 하곤 했는데요.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외부 일정을 줄이고 초계 비행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네. SNS에 글도 남겼는데요.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또 방위 안보 차원에서 전화 통화로 부대들을 둘러봤습니다. 어느 부대들 보신 거죠? 근데 사실 문 대통령께서 비행 중에서 이제 전화 통화로 부대들을 둘러본 건데 22사단 GOP 대대장 그리고 해병대 연평부대장, 공군 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그리고 해군 율곡 2 함장 등과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부대장인 박용규 중령과 통화하고 한국과 UAE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도 함께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취임 후 첫 지휘서신 서욱 국방부 장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신년사를 내놓은 거죠?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이죠. 전방위 군사대비 태세를 확립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보장하자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이날 2021년 신년사이자 취임 후 첫 지휘서신에서 정신적 대비 태세와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선승구전이라는 단어를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선승구전은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를 확보한 후에 전쟁에 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중점 정책으로 꼽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꼽았습니다. 네. 한미동맹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온 핵심 축이라고 했는데요. 또 전작권 전환은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한 과업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또 병사들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병사들 위한 언급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병사들 이거 보시는 병사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많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었어요. 봉급 인상권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군 의료 시스템 개편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거 지원 제도 등 장병 복지와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여기서 밝힌 건데 사실 또 코로나19 발생으로 해서 군 인력들이 방역 현장에 대거 투입됐잖아요. 그쵸.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상기하면서 특별히 또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군 수뇌부들입니다. 먼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신년사에서 어떤 점들을 강조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원인철 합창의장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에 더해서 또 추가적으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강한 육군을 위해서 교육훈련 혁신과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한 개념을 정립해서 창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네. 뭐 사실상 어쨌든 안정적인 부대 개편 추진을 통해서 국방개혁 2.0이라고 하는 목표죠. 목표를 완수하자. 그리고 이런 점들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해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은 경항모와 함께 미래 해양력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전력들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스마트 국가 전략 기동군으로 강한 교육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에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또 마지막으로 공군까지 또 살펴봐야겠죠. 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이제 언급한 내용인데 코로나19 관련이죠. 감염증의 군내 유입 차단 노력과 더불어서 개개인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생활화가 최선임을 명심하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천까지도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새해를 맞아 각군의 훈련 모습과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육군 K2 전체가 기동 훈련에 나섰고요. 해군 이지스함은 부산 앞바다를 항해합니다. 바로 저 모습인데요. 이번엔 동해 상공입니다. 공군 F-15K 전투기가 보입니다. 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는 해병대가 물새일 틈 없는 경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선보인 각군 대표 전력 시연 영상, 2021년 우리 군이 함께합니다입니다. 잠시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필승 해군, 선진 해군으로서 2021년 새해에도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새해에도 대한민국 영광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해병대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숭고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네, 또 보신 것처럼 영상은 육군 K2 전차와 해군 이지스함 그리고 공군 F-15K 등 각군 대표 전력 시연 장면과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간 각 군별로 새해 맞이 영상을 제작한 적은 있었지만 모든 군이 이렇게 함께한 적은 또 사실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인터뷰도 있었는데 6.25 전쟁 참전 용사의 손자인 주한미군 올랜도 콜론 하사도 인터뷰 영상에 참여해서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국민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모습 올 한해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개인별로 세트로 제공할지 단품으로 제공할지는 부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장병들에게 1년간 튀김만두는 12회, 교자만두는 20회 이렇게 총 32회가 지급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갈비만두와 김치만두 등 다양한 만두 중 선택을 이번엔 SNS 여론을 항해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유튜브 뉴스바바를 통해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이 영상.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군 급식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군대발 삼식이, 새끼를 모두 부대에서 해결해야 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한 흥겨운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병영식단이 올해부터 더욱더 환골탈태됐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업그레이드 된 군대 리아. 바로 이 포인트죠. 월 6회로 보급되던 빵식. 브런치와 베이커리라는 예쁜 이름이 있지만 우리 군은 이름마저도 정직하죠. 이름마저도 빵빵한 이 빵식.
한 달 6번 중 1번은 진짜 패스트푸드점 버거가 군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군대리아는 병사들이 빵과 패티, 야채 샐러드와 잼, 우유, 수프나 시리얼 등을 식판에 받아와서 직접 햄버거를 만들어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장병의 손맛이 아닌 전문가들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는 겁니다. 군대리아는 2013년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지난 9월에는 진짜 군대리아를 연상케 하는 밀리터리 땡땡까지도 출시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젠 진짜 인근 부대 옆에 있는 엘데리아, 메뚜땡땡, 버거땡 같은 진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식단이 배달 오는 건데요. 한층 더 맛과 질이 보장됐단 말이죠. 장병들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부대 주둔 지역 상권에도 도움을 줄 거다.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연어, 숭어, 아기, 샐러리 등의 농수산물도 올해로 신규 도입됩니다. 신선식품들이 새벽 배송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해에 개최된 시식회와 시험 급식 결과에서 유독 장병들의 반응이 좋은 품목들이 신선식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산지에 신선함을 가득 담은 신선식품들이 내 밥상 앞에 딱 놓인단 말이죠. 또 조리병의 요리 실력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균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각종 양념과 소스류를 비롯해 국, 탕류 등의 조리 완료된 가공식품 등도 신규 품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급식 품목은 총 24개. 가공식품으로는 닭강정, 햄버거 스테이크, 돼지갈비찜, 갈비만두, 김치만두, 동그랑땡이 들어옵니다. 젓갈을 사용하지 않은 백김치와 연두부, 야채 비빔밥이 중심인 한식 식단. 버터와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식빵에 시리얼과 과일, 야채 샐러드로 구성된 양식 식단. 올해부터는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병사에게 육류를 뺀 엄격한 채식 식단이 제공되는데요. 장병들이 채식, 종교 등의 이유로 급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말하기 주저하지 마세요.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 때 신상 명세서에 미리 채식주의자임을 표시하면요. 부대에서 이른바 양심적 육류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아이고 배야, 흰우유가 소화가 안 되는 이런 분들 꼭 있으시죠? 국방부가 이런 병사들을 위한 일명 락토 프리, 유당 성분을 줄인 우유도 시범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부대를 선정해 흰 우유 공급 물량의 5% 수준으로 락토 프리 우유를 공급합니다. 국방부는 올해 1인 1일 기본 급식비를 지난해보다 3.5% 상승한 8,79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연간 1조 6천여억 원을 군 급식에 사용할 계획인 거죠. 장병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전투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방부. 칭찬합니다. 특급 칭찬이에요. 지금까지 달라진 병영식탁. 2021년의 급식 맛지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중사와 함께한 밀리터리 카페였습니다. 국방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진 식단으로 장병 여러분들의 전투력과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국방매거진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